자,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네. 희선 원장님 모시고 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자, 교육진담 국어만세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고 이제 수능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지난주의 내용들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 준킬러를 이제 네, 그렇죠. 설명해 준킬러. 주신. 네, 준킬러. 왜 무엇이 준킬러인가? 그러면 준킬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네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자, 아이들 정말 많이 훈련시키고 계시죠? 네, 계속 지금은 훈련을 시키고 있죠. 근데 훈련이라는 게 이제 아, 죄송합니다. 목이 이번 주도 안 좋네요. 네. 훈련이라는 게 제가 뭔가를 주입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주입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의 그 후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훈련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네, 저는 수능에 있어서는 개념보다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은 아니겠지만 내신은 뭐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수능은 진짜 독해 훈련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래요. 땀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 거고 어쨌든 글을 읽는 것도 타인과의 소통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타인과의 소통 과정인데 이게 근육이 붙어 있어야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맑게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휘를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 네. 뭘 못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다 종합적인 근육이거든요. 네. 타인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근육,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힘은 훈련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말 잘 못 찾는 게 그 글쓴이의 관점 있죠. 네, 근데 관점이라는 건 사실 대놓고 나는 A가 싫어 이렇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아 얘가 A를 싫어하는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을 정말 못 하더라고요. 그쵸.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뭐 의의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하는 게 거시적 독해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는 역량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소통 과정, 네네. 언어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타인과의 소통의 힘인 언어의 역량,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어 기반이잖아요. 네네. 국어의 기반 이런 것들은 지금 훈련하는 것이 단지 수능을 당연히 잘 보는 거고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토대가 된다. 나중에 사업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회사에 취직할 때도 필요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도 매우 필요하죠. 네, 매우 독해력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보험 약관을 읽을 때도 아유,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준킬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준킬러 지난주에 이런 게 준킬러가 나올 수가 있다. 제가 너무 영역별로 하나씩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다들 반응이 좀 좋고 이런 거였구나. 준킬러라고 말들은 많이 해요. 준킬러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준킬러의 시대야? 준킬러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속 시원히 그것을 지난주에 밝혀주셨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전회를 살짝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영역들이 수능에서 준킬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로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대비란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훈련. 네. 일단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준킬러라 하면은 독서에서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지문이 어려우면은 준킬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문이 어려워도 그 선택지를 쉽게 내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문제를 쉽게 내면 오답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킬러, 준킬러라고 부르는 건 결국에는 수치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킬러나 준킬러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연구해보면 물론 지문이 아주 정말 극상의 난이도인 경우는 오답률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그 지문의 모든 세트 문제가 오답률이 다 높진 않거든요. 그럼 오답률이 높은 거는 결국 선지의 문제예요. 선택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실 때 조금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백인의 지혜라는 이제 천재교육과 같이 만든 문제집에 부록으로 써놨던 게 기억이 나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의 정체라고. 네, 근데 그 책에 이제 어떤 것이 정리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그 평가원은 포함 관계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용어 간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문에는 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를 좋아해 라고 써 있고, 선택지에는 나는 구기 종목을 좋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눈으로만 자꾸 지문을 판단하니까 이 선지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라는 말이 없네? 틀린 선택지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지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구기 종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지에 난 구기 종목을 좋아해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걸 적절한 걸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어 간의 포함 관계를 좀 훈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선택지에 이거는 지문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게 티가 나는 선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그런 선지를 계속 자기 걸로 체화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의 대표 저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재교육의 백인의 지혜라는 책. 아마 이게 국어 기본서 넘버 1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독서편에 내용이 있다는 네, 거죠. 독서편 보면은 78쪽인가 그렇죠. 78쪽이요? 네. 예, 여기 있는데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의 정체 이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네네네. 뭐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불법 사진 촬영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천재가 이걸 알면은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은데 천재에서. 오늘 말씀을 다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네. 이 내용이 지금 오히려 준킬러 시대에는 이게 상당히 더 가치 네, 있다. 너무 중요하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어휘나 표현을 네. 포함관계인 용어로 바꾸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학생들이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나 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문에 예를 들어 이 철학은 중요하다와 선지의 이 철학만 중요하다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로 얼마든지 뉘앙스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에서 훈련하셔야 될 건 지문에 그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A는 B의 원인이다. 지문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선지가 그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럼 틀린 선지거든요. 근데 또 학생들이 자꾸 명사만 보고 그 용어의 모양만 보고 읽으니까 지문에 A도 있고 B도 있고 선지에도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이거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머님들이 이제 어머님들 자꾸 이해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이렇게 한번 애랑 같이 보시든가 학생이랑 같이 보시든가. 이게 예. 어머님 아버님들이 들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수능을 풀어본 수험생은 무슨 말인지 지금 딱 알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네. 풀어본 학생은. 그렇죠. 저희가 왜냐면 그거 때문에 틀린 그렇죠. 경우가 정말 많기 예. 때문에 알 겁니다. 저희 조회수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공유해서 들으세요, 어머님들. 저희 방송 이번에 제 표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표정을 보시면은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뭔가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방송보다도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방송하시는 거 아마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국어만세 우리 희선 원장님과 진행하는 편은 제가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편하신가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그 어떠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그러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책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예. 7월달에 이번에 인쇄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대표 저자시고요.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재교육과 올가국어가 협업을 해서 만든 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가국어의 대표 지필 저자로서 사실 이 책을 총괄하신 우리 희선 원장님께서 여기에 내용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부각됐다. 네, 그렇죠. 네, 준킬러 시대에는 오히려 그것이 맥락이 된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오히려 이제 킬러가 위주였을 때는 그 외적 증거, 그러니까 보기 네. 증거 있죠?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었고 네. 지금은 준킬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네. 네. 자, 이제 믿어지시죠? 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과 한번 보시다가.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 강의가 지금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네네. 마하술이 이렇게 네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수 시즌인데 교재를 정말 다 갈아엎었어요. 아이고. 킬러를 고생했어요. 다 빼고 이제 준 킬러만 넣고 수업도 선지 분석 위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좀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부분 있나요? 문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푸실 때의 물론 이제 선택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 문제 있죠. 그게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문제를 맞으면 그냥 난 맞았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그 문제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맞았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버리면 사실 서술상 특징이나 표현상 특징은 이제 유일하게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고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4개의 선택지를 꼭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작품이 가와 나가 있을 때 이 선지는 가에는 해당이 되는데 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법은 맞지만 즉 의인법이 쓰인 건 맞지만 효과가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선지구나 라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그 평가원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문제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매력적이죠. 이럴 때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가올 군모, 그 다음에 다가올 수능에 준킬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이상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저희가 추가 방송을 더 준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개방적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의 진정한 마음, 진정성 있는 어떠한 이러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감기 나으세요. 네, 빨리 낫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